고전 산문 세 번째 김진옥전입니다. 와, 너무 억울하다. 지금 30분을 떠들었거든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30분을 떠들었는데. 아, 너무 화가 나는데. 자, 그래도 차분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김진옥전이고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지은 죄로 지상으로 내려온 적각 모티프입니다.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진옥은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이 남선우, 선우가 여러분 흉노족의 우두머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랑캐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선우의 침입으로 오랑캐가 침입을 해가지고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화산도사의 가르침을 받은 뒤 장원급제합니다.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천정배필, 하늘이 정해준 배필인 유소저와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놨는데 인물 체크 이렇게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는 조력자겠죠. 남선우가 재침입을 하자 또 쳐들어왔죠. 출전하여 대승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아 이게 지금 저 군담 소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버지를 만난다. 아까 여기서 헤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그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원수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자, 원수는 보통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보통 원수가 부친을 모시고 동자를 따라 들어갑니다. 쭉 따라갔더니 용왕이 있죠. 용왕이 보냈으니까 용왕이 보내잖아, 그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용왕이 얘를 왜 불렀냐면 이거거든요. 과인은 왕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입니다. 내가 원수께 청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수고를 아끼지 마소서. 원수가 말하기를 무슨 말씀인지 알고자 하나이다. 왜 그러시죠? 동곡왕이 자 이게 다른 나라 용왕이에요. 다른 나라 용왕. 그러니까 용왕도 그러니까 뭐야 그 바다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 거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나라의 용왕인 겁니다. 용왕이 강포를 믿고 대군을 몰아 과인을 치되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쳐들어왔어. 그래서 강병을 막아주시면 은혜의 난망일까 합니다. 어쩌라는 거요? 전쟁 좀 대신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전쟁 좀 대신 해줘 마인드. 그랬더니 원수가 말하기를 복은 저는 진세한 사람 속세의 그냥 평범한 선비다. 보잘것없는 선비라. 속세의 보잘것없는 선비라. 비록 조그만 재주가 있으나 수부의 조화무궁한 용왕을 어찌 당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이니까 여러분 용왕이니까 뭐 비도 부르고 막 도술도 쓰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그랬더니 뭐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마시고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수가 말하기를 사세 여차하니 일의 형세가 여차 이와 같으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대왕은 물우 말물자에 근심우제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뭐 군사도 주고요 말도 주고 칼도 주고 그 다음에 벼슬도 내렸어요. 원수가 부친과 용왕께 하직하고 나오니 이렇더라. 요거는 편집자용 논평으로 볼 수 있죠. 각설. 자, 여러분 요거 좀 중요한데 각설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 때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나란하게 배치한 거. 병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했다라고 해도 맞는 거고 뭐 장면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가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던 장졸이 하룻밤에 큰 풍랑에 원수의 탐패가 사라진 거죠. 군중이 당황해가지고 찾는데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황성에 도달합니다. 돌아갔어요. 황성으로 그 황제의 성이죠. 황제한테 이 사연을 말을 했죠.
그랬더니 황제가 들으시고 크게 놀라고 탄식합니다. 다른 이 제자는 여러분 모두 제자,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모두 제자. 모든 장수와 군졸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다행히 여겼다, 기뻐했다, 뭐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원수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괴히 여기시더라. 이때 유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며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축수하더라. 일단 뭔가 내용이 걱정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물이겠죠. 그죠? 누굴까요? 누구겠어? 자, 아까 처음에 찍을 때는, 좀 전에 찍었는데 처음에 찍을 때는 약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화가 나 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이유로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아까는 왜 화가 나 있었냐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 고전 소설을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유승상이 누군지, 부인이 누군지, 소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해가지고 화가 났어. 이 새끼들 이것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왜 모르는 거야? 뭐 이러면서 혼자 화가 났는데, 근데 분명히 모른다니까. 모르는 애도 있다니까. 물론 이게 고전 소설을 이제 처음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내신만 하다가 이제 수능이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고3 때부터 공부 이제 시작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년 넘게 2년 넘게 국어학원 다니고 고전소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고전소설을 많이 봤는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너네 공부를 너무 대충 하는 거야.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고전소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다 알아요. 이거 어딨어? 여기 있죠. 앞에 정보가 다 있어요. 유소저와 혼인했잖아. 유승상의 소저가 나왔잖아. 유소저 아니야. 그죠? 부인이죠. 부인입니다. 그럼 유승상은 누구예요? 장인 어른이겠죠. 소저의 아버지. 이 부인은 누구요? 유승상의 부인. 그러니까 장모님이지, 장모님. 김진옥의 장모님.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읽혀야 돼요. 천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축수하더라고. 축수하더라는 뭘까요? 그 뜻은 당연히 모르겠지. 몰라도 돼. 뭐야? 뭐겠어? 살아 돌아옴을 축수하더라. 뭐 바라더라, 기원하더라, 빌더라,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우양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함에 형성군의 며느리가 되었다. 얘는 누구야? 여기 있죠.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했어. 그 공주에. 그럼 이 공주는 김진옥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죠. 황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새끼가 나를까? 감히?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형성군의 며느리, 그러니까 형성군의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거죠. 형성군, 이 군이 붙으면 뭐 왕족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되었다. 김진옥의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뭔 소리야? 부마가 뭐냐면 황제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부마됨을 피했다는 것은 공주와 결혼을 안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랑 결혼 안 한 사실을 시기하고 모해할 뜻을 둔 거야. 내가 이 새끼 한번 혼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가 딱 온 거지. 대희, 크게 기뻐합니다. 자, 전승상 부마 전여선, 좌승상 이선영, 병부상서 정동안, 이런 애들이 이제 나쁜 새끼들, 이 공주와 편먹은 새끼들이죠. 더불어 계교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제 계략을 짠 거죠. 천자한테 말합니다. 갑자년 난중에 김시광이 남선으로 더불어 내응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도망하여 월국에 들어가 대국을 도목고자 하오니 이는 반역짓이니요. 이게 뭘까? 내응은 안에서 응했다. 그러니까 밖에서 쳐들어오는데 안에서 성문 열어주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 열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안에서 응했다. 첩자다. 누가? 김시광이 첩자였다는 거죠. 김시광이 첩자였는데 이제 성공하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월나라로 도망갔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남선우 어쩌고 쳐들어왔을 때, 또 김진옥이 월국을 항복받고 돌아오는 척하다가 이제 도망하였사오니, 이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도망하지 않았잖아.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 어디 간 거잖아. 이게 사라져 버린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야. 왜곡을.
이거 이 새끼 이거 뻔하네. 이게 내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예요. 누가 봐도라는 말을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라는 말을 굉장히 지멋대로 써요 사람들은. 야 이건 누가 봐도 이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아닌데? 이런 거 되게 많아. 예. 뭘 누가 봐도야. 근거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야 이건 뻔하지 누가 봐도 이거지. 에이 뻔하지 그랬을 리가 있어? 이 짓거리 하는 거죠. 에이 얘가 풍랑 만나서 사라졌을 리가 있어? 분명히 지가 도망간 거지 뻔하다 뻔해 이러면서 조합해야 돼 이 새끼들 진짜. 이 현실 세계에 이런 새끼들 진짜 많다니까. 이건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모함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지. 이 황제 새끼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김시광은 누구예요? 김진욱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라고. 앞에를 보고 자 진욱은 남선우의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져. 이때 쳐들어온 거잖아. 이때 남선우가 한번 쳐들어왔고 그죠? 그때 김시광이 내응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월나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라졌잖아. 지금 보면 가족과 헤어졌잖아. 아버지가 사라졌잖아. 지금 김진욱의 아버지가 여기 뭐 어디 섬에 있었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 갔냐? 예. 그래서 이것도 모함이야. 이것도 김시광이 남선으로 더 내응하다가 이거 모함입니다. 모함. 김진욱도 모함. 예, 다 모함이에요. 그래서 김진욱의 뜻을 불가측 측량할 수 없으니 알 수가 없으니 이는 영모다. 그 처자를 어찌 그저 두리이까. 그래서 유소절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영모를 꾸민 사람의 부인이니까. 또 그 자식도 처자 자식도 그냥 둘 수 없다. 복원 성상은 엎드려 바라건대 복원은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은 황제께서는 숙찰지 숙 깊을 숙 찰 살필살 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살피소서 깊이 생각해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멍청한 황제가 들으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야 저 새끼 배신하는 것 같아. 이 병신 새끼. 아니 뭔 황제가 이 모양이야. 근데 고전 소설에 나오는 황제는 다 이렇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황제들. 아무튼 그래서 유승상을 삭탈관직하고 벼슬에서 파직하고 진옥의 저 유소절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중략 유씨가 어쩔 수 없이 옥중에 있어 이제 옥에 잡혔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제 잡아놨죠. 유씨는 유소죠. 한림의 돌아옴을 기다리는 한림은 당연히 김진옥이겠죠. 여러분 그 한림은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고전 소설에 한림이 진짜 많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원수도 주인공인 경우가 많고 한림도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이름 부르고 여기서 한림이라고 부르고 저기서 원수라고 부르고 저기서는 상공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공이라고 부르고 그죠? 다 다르게 부릅니다. 다르게 부르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참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웁니다. 하루는 몸이 고나여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선녀가 구름 속에서 내려와 유씨 곁에 앉으며 말하기를 낭자야 인간 고행이 어떠하니 있고. 여러분 요걸 보면 요걸 딱 읽는 순간 적강 모티프 얘 원래 선녀였구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고전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셔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인간 고행이 어떠하냐라는 말은 네가 원래 천상세계 사람이었는데 인간 세계에 떨어져 보니 어때 맛이 어떤데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내려왔다는 얘기구나. 적강 모티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낭자가 서름 끝에 영화가 돌아오리니 네가 지금은 서럽겠지만 나중에 영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옥보 방신을 보호하여 네 몸을 보호해서 질에 손상치 마라. 뭐 자결한다거나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사라졌죠? 꿈이었다. 넘어갑니다. 각설 또 장면 전환이에요. 다시 이제 이쪽 장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김원수가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자라니까 이 새끼들. 정신병자야. 봐봐 또 김원수래 이번엔. 아까 위에선 원수였다가 여기서는 한림이었다가
뭐 진옥이라고 했다가 김원수는 또 뭔데? 그냥 원수라고 하든가. 여태 원수라고 하다가 갑자기 김원수야. 진짜 정신병자들 진짜. 아무튼 원수입니다. 원수가 왕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 나가요. 나가 싸웁니다. 싸우러 갑니다. 싸워요. 어쩌고 이제 적을 만났어요. 동곡 왕이 얘가 적이죠. 동곡의 용왕이죠. 동곡 용왕이 대호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너는 중국의 서절구투라 쥐새끼 같은 도둑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중국 서절구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김진옥 중국 사람이에요. 예. 아까 뭐 수부 대도독이라니 어쩌고 네가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감히 나를 대적하려 하느냐? 이 건방진 인간아. 그랬더니 원수가 또 크게 노하여 동고광 이 필부는 보잘것없는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속칭 이 주합밥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동고광 이 보잘것없는 놈아, 어찌 무리한가? 네가 어찌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 싸워라, 더 항복해라. 싸웁니다. 다그닥 해가지고 이제 싸워요. 다그닥은 안 하겠다. 물이잖아, 그죠? 물 속에서 싸우는 거니까 다그닥은 안 하겠네요. 어쨌든 말은 탔으니까. 자, 싸웁니다. 싸우는데 30여 합이 되도록 승부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칼을 한 번 부딪히는 걸 합이라 그래요. 1합. 근데 이제 30여 합이니까 30번 정도 칼을 부딪히면 싸우는데 승부가 나지 않더라. 그다음 보시면 용왕이 이 용왕은 동곡 용왕이죠. 동곡 용왕이 당하지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이켜 달아나며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는 능히 당치 못하리라 하고 운무 이게 구름문자의 안개문자예요. 구름과 안개를 일으켜 천지가 자욱하니 원수가 정의 왕을 잡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용왕을 거의 잡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운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천지가 아득하고 지척을 분변치 못해서 못 잡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이 내용을 이 원수가 패하여 본진에 돌아와 안 패했어요. 잡을 뻔했어 지금. 간신히 용왕이 도망간 거야. 근데 원수가 패한 걸로 지금 해놨죠? 왜냐면 이 뒤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우리의 패함을 없이는 여겨 태만하리니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평민들이 지은 거라 좀 허술한 게 많아요. 예. 뭐 아까는 내가 이걸 설명했는데 이건 중요하진 않은데 뭐 장사진 이런 것도 이것도 원래 맞지 않는 말이고 뭐 아무튼 그래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봐주세요. 자, 원수가 패하여 본진에 돌아와 제장 모든 장수와 의논합니다. 용왕의 조화가 불측하니 계교로 잡아야겠다. 계략을 써서 잡아야겠다. 이제 용왕이 우리의 패함을 업신여겨 방심할 것이다. 이때를 당하여 겁칙하면 승전하리라. 겁칙은 이제 갑자기 쳐들어가면 승전할 것이다. 자, 그래서 삼경에 밥 먹고 사경에 행군하여 치기를 준비하라. 삼경에 밥을 먹고 삼경이면 밤 11시에서 1시입니다. 사경이면 1시에서 3시예요. 그러니까 완전 새벽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쉽지 않은 게 이 중국 애들 막 위에 뭐 100만 명인가 그렇다며 군사가 여러분 100만 명이 밥을 먹는데 이걸 모를까요? 적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100만 명이 저기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중국 애들 옛날에 그런 그 병법 같은데 보면 막 매복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긴 해. 중국 애들 진짜 개 시끄러운데. 개 시끄럽거든. 어떻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밥 먹을 때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떠들면은 목 베고 그랬겠지. 뭐 아무튼 이제 야습을 준비합니다. 제장 모든 장수가 명령을 듣고 물러가더라. 자,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사경에 쳐들어가요. 야습을 했죠. 적진 장졸이 불의지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을 당하여 죽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죽은 거죠. 죽은 자가 부지기수 수를 셀 수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 뜻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내가 안 쓴다고 안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뜻 말해주면 쓰세요. 모르는 거 쓰시라고. 모르는 거. 불의지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을 당하여 부지기수 수를 알지 못하겠다. 왕은 칼을 들고 나오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졌죠.
원수가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왕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이제 엎어뜨렸죠. 그래갖고 이제 결박해서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옵니다. 예, 돌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항서를 받았죠. 항복문서를 받았습니다. 원수가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에게 알게 하니 용왕이, 이 용왕은 이제 동국 용왕이 아니고 처음에 그 누구야? 얘 데리고 온 용왕, 부탁한 용왕이죠. 대희하여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 사례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소설이니까 그냥 소설이니까 어차피 얘가 누구야? 그 김진옥이 당연히 이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김진옥이 졌으면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 인질 아니야? 인질? 원수의 부친은 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용왕이 대의하여 원수의 부친을 청해서 감사하고 양계의 인재 많은 줄은 이미 안지 오래거니와 인간 세계죠. 양계. 영랑 같은 명장을 만나. 영랑 누구예요? 김진옥이겠지. 예. 김진옥 같은 명장을 만나 과인이 내가 저의 은혜를, 김진옥의 은혜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태산같이 입어 만년유택을 안복해 하니 뭐 이 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원수에게 문화에 맞아올세 이제 그 누구야? 마중을 나와요. 마중을 심리 밖에 나와가지고 친히 마중을 합니다. 좌정하고 앉아서 만만칭사 칭찬하고 술 주고 원수가 술을 받고 승전한 것은 대왕의 복이라 어찌 저의 공이라 하겠습니까? 용왕이 김승상으로 서해군을 봉하고 김승상은 누구예요? 원수로 동해군을 봉했어. 원수는 김진옥이겠지. 그럼 김승상은 김진옥의 아버지겠죠. 큰 연회를 베풀어 용왕을 다 청하고 초청하고 선관선녀도 초청합니다. 자, 그래서 어쩌고 합니다. 이때 일광로 여동빈 이태백 두목지 소동파 장건이 오셨습니다. 얘는 누구냐? 중국의 신선이 되었다고 알려진 인물들이에요. 얘네가 왔다는 거예요. 아까 선관선녀를 초청했잖아, 그죠? 그때 얘네 이제 초청을 받고 왔다는 거죠. 자, 재선이 모든 신선이 원수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우리를 모르느냐? 원수가 대답하기를 누구세요? 한성관이 말하기를 나는 일광로 쟤는 여동빈 두목지 소동파 이적선이야. 예전에 우리 삼신산 백운동에서 바둑 두던 친구들을 어찌 모르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선 세계에서 우리 얘네 다 신선이잖아, 그죠? 우리 신선 세계에서 같이 바둑 두고 그랬잖아. 왜 몰라? 이런 말이죠. 하고 소매 안에서 대추 같은 실과를 내어줍니다. 이거 먹으면 이제 전생 기억 나겠죠? 너 이거 먹으면 전생 기억 날 거야. 먹으니 기억 나더라. 끝.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입니다. 동공왕은 진옥을 처음 보았을 때 진옥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아니죠? 예,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싸웠죠. 예,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인데 황성은 천자가 진옥의 소식을 듣는 공간. 그렇죠? 그 진옥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다음에 걱정하죠. 뭐 쉬운데 2번입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 했던 거 또 하니까 목이 더 아픈 것 같아.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인데, 자 여러분 이 A가 뭐냐면 그 공주가 거짓말하는 장면 있죠? 황제한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겪은 과거의 일을 거짓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의 오해, 여기서 상대방 황제죠. 황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죠? 김진옥이 겪은 일을 거짓으로 전달해서 황제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B는 그 선녀가 유소적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녀가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5번입니다. 미래의 일을 제시하여 앞으로 행동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다. 맞죠?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쉬워요. 1번입니다. 예, 읽어보시면 용왕이 이거 검을 뭐 군사랑 검 준 건 맞죠. 근데 위기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돕기 위한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주인공이 용왕을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끝.